수익성 둔화 우려가 완화되면서 애플이 급등했습니다. 엔비디아가 미국에서 4년 동안 70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팔란티어가 나토 AI 전술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입니다. 전자제품 상호관세 면제 소식이 기술주의 반등으로 이어지며 뉴욕 증시가 올랐습니다. 3대 지수 모두 0.7% 내외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관세국경 보호청이 전자제품을 관세 제외 대상에 포함시켰죠. 미국의 기술기업들이 관세 전쟁을 피하며 스마트폰과 노트북의 저렴한 가격을 유지할 거란 기대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러트닉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은 품목 관세를 분명히 부과할 거란 입장을 밝혔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정부의 방침. 과연 이번 주 첫 거래일이었던 간밤, 시장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일단 면제 뉴스에 무게가 실린 양상입니다. 한편 S&P 500 지수 3년 만에 처음으로 데드크로스를 기록했습니다. 데드크로스란 5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평선 아래로 내려가는 기술적 신호로 단기 조정이 장기 하락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전문가 진단입니다. 파이퍼 샌들러의 기술 분석가 크레이그 존스는 데드크로스는 후행 지표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반등 랠리의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실제로 2020년 3월 데드크로스 기록 후 S&P 500 지수는 1년간 50% 상승한 바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트럼프 행정부의 리쇼어링 정책에 발맞춰 미국에 5천억 달러, 우리 돈 711조 원가량을 투자합니다. 향후 4년간 TSMC, 폭스콘 등의 파트너사들과 함께 AI 인프라를 구축할 거란 계획인데요. 이와 함께 TSMC의 미국 내 공장에서는 최신 블랙웰 칩의 생산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주가는 약보합 마감했는데요. 인건비가 비싸고 제조업 숙련 노동자가 부족한 미국에서 관련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기란 쉽지 않을 거란 우려가 상존합니다. 팔란티어는 나토의 사업 수주 소식에 반등했습니다. 나토의 최고 사령부인 ACO의 AI 전술 시스템 구축을 위한 최종 계약을 체결한 건데요. 이는 미군을 제외하고는 방산 고객과 맺은 첫 번째 대규모 계약으로 이 미국의 국방 기술이 유럽 안보 체계에 본격 진입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정확한 계약 금액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나토는 전략적 파트너십이란 표현을 사용하며 기술 의존도가 상당 수준임을 드러냈습니다. 주가는 4.6% 올랐습니다. 화이자가 임상 테스트 단계에 들어갔던 1일 1회 복용 비만약 개발을 중단했습니다. 임상 참가자 중 한 명이 복용 후 간 손상 증세를 보인 점이 중단의 사유인데요. 다만 테스트 초기 단계의 다른 비만약 개발은 지속한다는 계획입니다. 화이자가 M&A를 통해 까다로운 비만약 개발을 추진할 거란 기대감 속 인수 후보로 지목되는 바이킹 테라퓨틱스의 주가가 10%대 올랐습니다. 경쟁사인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의 주가 역시 반등했습니다. 애플이 지난 분기 삼성전자를 제치고 글로벌 스마트폰 점유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출하 속도를 높인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주가는 2.2% 오른 202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 관세 면제 가능성을 시사하자 GM과 포드, 스텔란티스 등의 완성차 업체들이 일제히 3% 이상 뛰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시장 변동성 증가에 따른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재조정에 수혜를 입었습니다. 증권거래 부문의 수익이 27% 급증하며 호실적을 발표한 뒤 1.9% 올랐습니다. 주요 헤드라인도 살펴보시죠. 내가 최근에 애플의 팀 쿡을 도왔다. 관세라는 함정에 애플을 밀어넣은 것도, 전자제품 관세 면제 조치로 함정에서 애플을 꺼낸 것도 모두 트럼프 대통령 아니었던가요? 마음을 바꾸진 않지만 유연한 사람이다 라는 말까지 덧붙인 트럼프 대통령. 이왕 유연해진 김에 3일부터 25% 품목 관세가 부과되고 있던 자동차 산업에도 유연한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자동차 업체 일부를 돕기 위해 무언가 검토하고 있다 언급한 건데요. 미국으로 생산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전자제품처럼 일시적 면제 가능성을 기대하게 했습니다. 완성차 관세와 별개로 엔진이나 변속기, 파워트레인 등 핵심 자동차 부품 관세는 5월 3일 이전 발효하기로 했었죠. 이 부분도 유예나 변경이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에 미국 완성차 기업뿐 아니라
도요타 같은 외국 완성차 업체, 부품주 주가가 모두 올랐는데요. 다만 CT는 전일 현대차에 대한 목표가를 기존 27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고요. 모건 스탠리 역시 한 번 속으면 네 탓, 두 번 속으면 내 탓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앞으로도 여러 차례 시장에 속을 준비를 해야 한다며 모호한 관세 정책으로 인한 변동성이 이어질 것을 경고했습니다. 미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선은 어떨까요? 간밤 나온 뉴욕 연은 1년 기대 인플레이션 3.1%에서 3.6%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지난주 소비자 심리지수 내 1년 기대 인플레이션 6.7%보다는 양호했지만 실업률 상승 전망이 2020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시장이 상승폭을 빠르게 반납했습니다. 꺾일 뻔한 투심을 살린 건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였는데요. 실효 관세율 25%가 오래 유지되면 인플레이션이 5%에 가까워질 수 있다 경고하면서도 이 영향은 일시적일 것이며 경기 침체 위협이 있다면 더 빠른 금리 인하를 선호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최근 불안한 흐름을 보이는 미 국채 관련한 언급도 많았는데요. 옐런 전 재무장관, 최근의 미 국채 매도세는 시장 유동성 고갈과 같은 기능 문제가 아니라 미국 경제 정책에 대한 신뢰 문제라고 말했고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최근 미 국채 매도설은 과도한 해석이라며 필요한 경우 재무부가 시장 교란을 완화할 툴킷,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갖추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은 내년 5월 임기를 마치는 제롬 파월 의장 후임을 올 가을부터 물색할 것이라고도 전했는데요. 유종의 미를 거두기엔 녹록지 않은 경제 상황, 파월 의장은 오는 수요일 연설에 나섭니다. 간밤 트럼프 대통령은 머지않은 미래에 의약품 품목 관세 부과 가능성에 재차 불을 붙였는데요. 속보에 따르면 미 상무부가 의약품과 반도체 수입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조사를 개시했다는 소식입니다. 반도체의 경우 기판과 웨이퍼, 범용 반도체, 최첨단 반도체, 미세전자, 반도체 제조 장비 부품 등이 포함되고 의약품과 원료 부문의 경우 완제약, 원료의약품과 같은 핵심 원료, 백신, 항생제 등 공중보건 위기에 대한 의료 대응책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조사가 1일 시작된 만큼 이후 최대 270일 내 보고서를 제출해 결정하게 되지만 러트닉 장관이 한두 달 아니라고 언급한 만큼 조만간 반도체, 의약품 관세가 나올 가능성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다음 주 한국과 무역협상에 돌입한다고 전한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시죠. 오펙이 올해 원유 수요 전망을 130만 배럴로 낮춰 잡았습니다. WTI 원유 선물은 61.5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월러 이사의 발언에 10년물이 일중 저점을 기록했습니다. 야간 시장에서 달러당 원화 환율은 1,422원 선에 마감했습니다. 리스크온 장세가 일부 시작되면서 금이 0.6% 하락한 가운데 은과 구리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지금까지 출근길 뉴스프레소였습니다.